그 초기 작품들에는 주로 이른바 그 낭만주의적 열정이 좀 강하게 드러나는 작품을 많이 쓰셨던 것 같은데, 그 두 번째 작품집인 존재의 눈물을 흘린다에 오면, 그리고 그 이후에는 좀 성격이 바뀌어서 보다 그 일상적인 어떤 현실에서 마주치는 아픔이라든지 상처라든지 뭐 그런 것들을 주로 다뤄오신 것 같은데, 그런 문학적인 변모가 일어나게 된 어떤 계기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자연적으로 나이가 먹은 거가 큰 영향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젊었을 때는 사실 일상의 문제가 그렇게 중요하게 느껴지지 않잖아요. 그거는 굉장히 마치 하찮게 느껴지고, 좀 더 큰 문제인 뭐 국가의 민주주의라든가 독재자, 뭐 광주 항쟁 이런 것들이 저한테 훨씬 더 중요했는데, 이제 가정을 가지고 아이를 낳고 또 삶을 살아가면서, 그러니까 바깥에 있는 어떤 뭐 그런 거대한 사건들만큼 각 개인과 개인 사이에 일어나는 미묘한 문제들이 똑같은 강도로 인간에게 다가올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아마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이상적인 거는, 그러니까 개인 내면의 문제와 어떤 사회의 문제가 한 6대4 정도의 비율로 그 영향을 서로 주고받는 것이 보통 사람들의 삶이고, 또 소설가가 그 해야 되는 일이 아닐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밖에서 어떤 거대한 뭐 그 거대 담론이라고 이야기하는 문제들이 일어났다고 해서 개인의 문제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또 그것들이 상호 영향을 주고받고,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20대에 시작했던 그 운동에 관한, 민주화 운동에 관한 글쓰기가 지나치게 밖으로 그 쏠려 있었다는 것도 사실은 리얼리즘에 위배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점점 더 많이 하게 돼요. 소설가이기 전에 인간으로서 제 자신이 사회적 여러 가지 그 문제들에 관해서 관심이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뭐 다른 거에 관심이 있는데 소설의 사회적 역할 때문에 이 소설들을 쓰는 것이 아니라, 제가 설사 소설을 쓰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한 사람으로서 그 사회의 여러 문제들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자연히 그런 소설로 써지는 거죠. 그러니까 투사적 글쓰기는 오늘 처음 듣는데, 그 투사적 글쓰기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아마 제가 데뷔했던 그 88년 이후에 문학의 여러 가지 흐름들이 그 인간의 내면으로 침잠에 들어가는 그 분위기 속에서 제가 그 밖의 문제들을 다루었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투사적 글쓰기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선생님은 그 여성 현실에 대한 관심도 많으셔서 그동안에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또 뭐 착한 여자, 뭐 이런 작품들을 발표를 하셔서 이제 주목을 받으셨는데, 여성으로서의 삶, 그것이 글쓰기에 어떤 영향을 미쳤겠지요? 지대한 영향을 미쳤죠. 우선 뭐 제가 제 스스로를 객관적으로 볼 때 아무래도 여성 작가의 성향이 많이 드러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감정이 굉장히 중요하다든가, 이렇게 세밀한 결 같은 것들이 많은 그 파장을 미친다든가, 이런 여성적 글쓰기가 있고, 또 하나는 그 오랜 유교 전통에 그 젖줄을 대온 우리나라에서 제가 살았던 세대가 이제 그런 것들의 어떤 병폐를 극복하고, 남녀가 정말 동등하게 평등한 곳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것이 시발점이 제 젊은 날과 일치했기 때문에 그런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또 한편으로는 제가 개인적으로 그 결혼이라는 제도 뭐 이런 속으로 들어가면서, 그러니까 여자로 산다는 게 정말 이런 거구나라는 거를 절절하게 느끼게 되면서 그런 것들을 좀 표현해 보고자 했고, 또 그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착한 여자가 두 작품이 있다면, 제가 애초에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를 시작하면서 여성 문제를 다룬 소설을 아마 3번쯤 쓰게 될 것 같다라고 한번 인터뷰에서 말한 적이 있어요. 앞으로 나머지 하나는 뭐가 될지는 모르지만, 그러니까 여성적이면서 사회적이고, 또 그러면서 인간적인 어떤 그런 것들을 한번 또 쓰고 싶은 생각이 저에게 아직 있습니다. 선생님은 그 천주교 신자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수도원 기행이라고 하는 그 산문집도 펴내셨고, 그래서 거기에서 그 종교적인 어떤 상황, 그리고 뭐 귀의 뭐 이런 것을 드러내기도 하셨는데, 이런 어떤 종교적인 체험, 경험 뭐 이런 것들이
본인의 글쓰기에 어떤 영향을 끼쳤을까요? 글쎄, 사람들이 제가 이제 어렸을 때 이제 카톨릭의 세례를 받고 계속 살아왔다가 이제 소위 민주화 운동을 하면서 18년 정도 떠나 있다가 다시 돌아왔을 때 정말 걱정들을 많이 하셨어요. 그러니까는 갑자기 저 여자가 이제 예수쟁이가 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또 심지어 또 뭐 카톨릭 내부의 분들은 이제 너가 종교소설을 좀 써봐라 했는데, 저는 카톨릭 신자로서 다시 제 자신을 정립하게 된 것이 제 소설에 굉장히 많은 도움을 줘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우선 제가 생각하는 기독교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신은 기독교보다 크기 때문에 이 세상에 가장 어둡고 힘들고, 그러니까 소위 우리가 생각하는 문제가 있는 곳에 신이 계시다고 믿기 때문에 저에게 어떤 그런 철학적 지지를 해주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제가 카톨릭에 돌아와서 카톨릭의 역사가 서구의 역사이기도 하니까 2000년 정도의 어떤 성인 성녀들 또 수많은 철학자들의 저작들을 읽으면서 인류의 어떤 아주 보물 같은 그런 사상들을 많이 접할 수가 있어서 굉장히 좋았어요. 그렇지만 무엇보다 더욱 중요했던 것은 제가 요즘 주장하고 있는 여성적인 세계관, 그러니까 남성적인 세계관은 소위 세계화로 대변되는 것들, 요즘에 자본주의로 대변되는 것들, 그러니까 남성적인 것을 나쁜 점들이 효율을 중요시하고 그 다음에 어떤 합리성 이런 것들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굉장히 인류의 발전을 도모하기도 했지만 인간의 어떤 존엄성을 훼손하는 부분들을 많이 가하고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가 지향하는 여성적 글쓰기는 그러니까 합리적이지 않은 것들, 효율적이지 않은 것들, 말하자면 엄마가 자식이 열이 있었을 때 그중 가장 못나고 혹은 뭐 지체가 부자연스럽고 이런 자식을 가장 마음을 아파하고 돌보아 주듯이, 그러니까 제가 작가로서 아주 잘 나가고 성공하고 이런 것들보다 따라가지 못하고 정말 이렇게 팔 하나가 잘려 있어서 어쩔 수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 눈길을 돌리고 이런 것들이 기독교적 세계관과 맞아 떨어졌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많은 힘을 거기서 얻고 있어요. 뭐 제일 중요한 이유는 제가 외국에서 처음 살아본 곳이 베를린이어서 그랬는데 뭐 안 쓸 수도 있었어요, 사실. 근데 베를린이라는 곳에 갔을 때 우선 저희와 많이 닮아 있었던 모습들, 그러니까 분단돼 있었고 장벽이 있었고 그 장벽을 양쪽으로 넘나들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데올로기를 선택하기 위해서 죽어간 곳이었고, 또 하나는 이제 80년대 저희 세대가 자랐을 때 소위 진보적인 사람들이 대거 독일로 유학을 갔었고, 그러니까 거기가 진보적인 어떤 사상의 요람이라고 저는 이제 저에게는 인상지어진 곳이었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했던 것은 거기에 살고 계시는 한국 사람들이 이국 땅에서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밀폐된 채로 한국의 어떤 역사를 고스란히 감당하면서 살고 계셨다는 거죠. 예를 들면은 광주 민주화 항쟁이나 그 다음에 이후에 고전에 있었던 동베를린 간첩단 사건, 뭐 그 이후에 임수경 씨 방북 사건, 황석영 씨 방북 사건의 현장이었어요, 그곳이.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어떤 분단의 모순들이, 그러니까 이 한반도 남쪽에서 다 처리하지 못한 것들을 가지고 베를린으로 가서 한국 사람들이 거기서 북한으로 넘어가면서 통일운동을 주도했었고, 이런 것들이 그냥 단지 그런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 이 사람들의 삶 하나하나를 변화시키면서 그러니까 작용을 했었고, 또 그분들은 여기 서울에서의 삶처럼 그거 뭐 옛날 일이고 지금 뭐 다른 시대잖아 라고 말하지 못할 만큼 분단의 상처, 뭐 그런 이데올로기적 상처들을 안고 살고 계셨기 때문에 역으로 저는 베를린에 가서 한국 역사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그것이 이제 저에게 소설가로서 어떤 인상을 줬죠, 베를린이. 베를린이 오히려 한국의 현실을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여전히 갖고 있는. 그러니까 무슨 시루떡처럼 이렇게 딱 자르면, 케이크처럼 이렇게 자르면 정말 이렇게 켜켜이, 마치 지층을 이렇게 자르면 왜 100만 년 전, 50만 년 전 이렇게 켜켜이 있듯이, 그곳이 마치 한국 현대사를 이렇게 자르면 70년대서부터 이렇게 켜켜이 쌓여있는 그런 묘한 느낌을 주는 도시였어요. 예, 지금 제가 정신이 없이 취재 다니는 일이
그 사형수요. 그러니까 사형수와 사형제 폐지에 관해서 그러니까 쓰고 이제 시작을 곧 할 거고 이제 취재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왔어요. 그 사형제라는 것은 이제 미국이나 일본을 제외하고 전 세계 선진국에서 거의 다 지금 폐지된 것인데 우리나라에서도 그 운동이 활발해지고 있었고 저는 개인적으로 한 10년 전쯤에 이 소설을 따로 구상을 했었다가 사실은 너무 무서워서 쓸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 나이를 좀 먹고 그러면서 죽음이라는 문제와 그런 것들이 삶의 문제랑 다르지 않다는 용기를 좀 가지게 됐고 아까 말씀하신 기독교적 세계관으로 봤을 때 가장 버림받고 그 죄 지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한 번 더 이렇게 좀 조명해 봄으로써 우리 사회 전반의 문제도 한번 생각해 보는 계기를 저도 갖고 이렇게 갖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지금 쓰려고 해요. 네. 좋은 작품 나오길 기대할게요. 네, 감사합니다.